혼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별로 굉장히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사진에 물론 이제 좀 이게 브랜드가 가려져가지고 뭐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이게 수입 맥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 한 10,000원짜리 한 장 내면은 500ml짜리로 4캔, 그다음에 355ml짜리로는 거의 6캔 정도를 보통 수입 맥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편의점에서도 다 있어서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수입 맥주 10,000원에 여러 개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혼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참 인기인데 이게 국내 맥주 회사들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국에서 맥주 세금 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김용원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맥주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네. 사실은 뭐 저도 뭐 주말에 보통 금요일 날 저녁에 사서 주말에 시원하게 하나 좀 먹는 게 흔했는데 그 수입 맥주 굉장히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시장이? 지금 전체 맥주 시장 규모에서 수입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 됩니다. 그럼 17%라면 전체에서 비하면은 5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13년에는 사실 5%가 조금 안 됐거든요. 2013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네, 맞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따지면 30%가 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참 걱정스러운 거군요. 근데 이게 지금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에 이제 주세가 붙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금 관련돼서 뭔가 개편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 이유는 형평성 문제인데 네.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맥주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조금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 주세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출고되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근데 국산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원가, 판관비, 소위 말하는 이제 마진까지 다 붙여서 나온 거에다가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맥주는 출고가가 그런 게 다 섞인 거다. 네, 마진까지 섞인 맞습니다. 거다. 그럼 아무래도 덩어리가 커지는 거네요. 네. 예. 근데 수입 맥주는 이제 그게 아니라 수입 신고 가격, 그다음에 관세, 거기까지의 합해진 금액에다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가격은 그쪽에서 신고한다는 거니까 네. 사실 그 업체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업체들. 예. 아, 그럼 이게 덩어리가 처음부터 작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관세가 높진 수입업체 않으니까. 입장에서는 이제 마진을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붙여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수입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맥주 회사보다는 훨씬 더 신고가를 최소화해서 네. 관세야 뭐 지금 거의 뭐 없거나 뭐 네, 낮으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다 세금이 붙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수입 맥주한테 유리한 건 맞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주세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세법은 저희가 정부 출범 이후에 68년, 72년 정도 이렇게 거치면서 원래는 종량제였다가 종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종량제. 예. 종량제하고 종가세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종량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이제 종량세는 뭐냐면은 종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렇죠. 거라면 종량세는 알코올의 양이나 그 주류의 전체 양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 알코올 양이라는 게 맥주 같은 캔 껍데기에 보면은 뭐 4.5%, 5.5%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종가세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알코올 양, 그러니까 네. 뭐 알코올이 몇 퍼센트 이런 거에 따라 돼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로 바꾸겠다라는 거라면서요? 네, 맥주에 한해서는 이제 종량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현재 좀 입장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수입 맥주와의 가격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이 이제 동일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리터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맥주나 수입 맥주나 그 용량은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출발점이 같아진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겠고요. 네. 근데 이 종량제로 바꾸면 결국은 이 형평성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 국내 맥주의 가장 큰 불만은 우리가 세금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개편이 되면 할 말은 없어지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논하기 위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수입 맥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올라갈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감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수입 맥주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게 미국이랑 유럽 쪽의 맥주인데요. 예. 해당 맥주들은 사실 지금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FTA를 맺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할 때 별도 세금이 없는 거죠. 그걸 감안하면은 세금제도가 개편된다고 해도 당장 가격이 오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럴 거면은 수입 맥주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보다 지금 한 5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 종량제로 바꿔가지고 수입 맥주들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물론 뭐 소비자들의 기호나 이런 건 좀 차치하고 네네. 그냥 순수하게 어떤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네. 아예 처음부터 종량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조금 뭐 오래된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예. 원래 저희 주세는 이제 종량세였습니다. 원래는 최초에는.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거치면서 종가세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종가세 핵심은 그러니까 비싼 술에 이제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뜻이거든요. 양주 그러니까,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세부담의 좀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가세가 도입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모든 주류가 다 종가세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입 맥주 같은 사태는 그때는 사실 예견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맥주와 관련된 거에서는 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니 맥주 부분은 종가가 아니라 종량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는 이제 맥주를 넘어서서 다른 술들과의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세금 체계가 어디는 뭐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의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를 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종량세, 종가세가 혼종돼서 이용되는 곳도 있고, 사실 주세에 관련돼서는 뭐 개별 국가의 가세 재량권에 맞춰서 뭐 선택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걸 더 중심을 잡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종량세로 하게 되면 세금이 조금 오르게 돼요, 사실. 왜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가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지금 뭐 사실 소주값 싸죠. 네, 근데 이제 종량세가 되면은 그 양에 대비해서 도수에 대비해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소주가 맥주보다 도수가 세니까.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201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한 130원 정도? 지금보다 10% 정도 아마 좀 오르는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조금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위스키 같은 굉장히 더 올라가겠죠. 세금은 사실은 지금은 종가세이기 때문에 한 9,000원 가까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량세로 전환되면 2,000원대로 세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스키가요?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가의 술이니까 그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거라면 이제 양으로 바뀌게 되면 양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간 효과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럼 위스키들이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싸질 수 있으니 그러면 소주의 시장이 좀 위협받을 수 있고 네. 또 수입 위스키들, 수입 그 양주들이 다시 좀 이렇게 네, 수입 점유율,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사실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소주는 사실 몇십 원만 올라도 바로 또 그렇죠. 일반 우리가 사 먹는 그런 어떤 식당 이런 데서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또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맥주에만 한정해서 적용하자니 이런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냥 맥주세를 지금처럼 두자니 당연히 수입 맥주, 우리 맥주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경쟁력도 좀 있고. 근데 사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뭐 국산 맥주하고 이제 수입 맥주 많이 먹어봅니다만 사실 수입 맥주가 좀 맛있는 맥주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맛적인 측면도 사실은 그런 가격 차이를 조금 더 넘어서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경쟁력 문제가 과연 이 세금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소비자들은 좀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사실 이번에 세금제도 개편의 핵심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맥주 시장의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을 저격을 못했던 거죠. 국내 맥주 시장 업계들이 거의 그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 맥주들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과세 체계가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과세 체계 개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내 맥주 업계에다 정말 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수입 맥주가 많이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국내 맥주 업계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동등한 상황인데도. 그러면 이제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맛의 승부가 경쟁이 이제 펼쳐질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 국내 국산 맥주 업체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출혈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